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문성재입니다. 경제 수학 이제 2주차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 경제 수학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방향 설정 내지는 학습의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제 수학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갖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랭귀지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으로부터 해서 한번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과목들 중에서, 우리 경제학 과목들 중에서 수리경제학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경제 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통계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 가면 또 뭐 계량 경제 이런 것도 배우고 뭐 다 고만고만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수리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mathematical economics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 수리를 이용해서 하는 경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미시 경제, 뭐 거시 경제, 국제 경제, 뭐 금융 경제 다 들어봤는데 이건 뭐야? 사실 수리 경제학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떤 독립된 어떤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저희 수학자들이 취하는 어떤 수리적 접근 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통 수리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 수학 혹은 수리 경제학으로 열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수학적 테크닉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서 그러한 기초 위에서 이제 경제학을 연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과목들이죠. 현실 세계의 문제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늘 들어올 텐데요. 그런 많은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디스크라이브하고 말하자면 묘사를 하고요. 또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학을 이용하는 방식을 갖다 저희들이 수리경제라 그러고 보통 어떤 거를 배우냐 그러면 수학의 모든 부분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제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대수, 선형대수학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도 하고 미분, 적분, 캘큘러스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 타분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갖다가 경제에 대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수리 경제학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수리적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literary economics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제 수리적인 부분보다는 언어와 논리로서 자기의 어떤 주장과 관점을 갖다가 전개하는 걸 갖다 이제 비수리 경제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수리 경제학이 말하자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써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쟤는 엉뚱하게 알아듣는다든지 제 말을 또 내가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논의가 산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좀 깔끔한 맛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저기 수학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막 말로써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경제학적 논의들이 물론 경제사 초기적으로 경제학설사 초기에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수리적인 것 이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경제학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나 그런 게 있어서라기보다 말하자면 내가 과학이고 싶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싶기 때문에 매스라고 하는 랭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수리 경제학하고 계량 경제학은 또 좀 달라요. 이제 수리 경제학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이 경제 수학의 다음 과목이에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수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테크닉들을 저희들이 쭉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인 반면에 계량 경제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자에서 보다시피 뭔가를 계량하는 거예요. 양을 갖다가 저희들이 잰단 말이죠. 무슨 양을 재나요? 말하자면 경제 데이터들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전체의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 공부하는 것이 계량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메트릭스라고 하는 이 학문은 역시 학부에서 이제 저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경제 통계학의 후속 과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 경제학하고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과학적인 어떤 모습을 띠게 하는 두 가지 어떤 큰 그 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서 어떤 논리적인 수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말하자면 현실하고 연결이 된다고 할 때 실제 경제 데이터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경제 데이터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통계적인 어떤 분석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어떠한 그 파라미터들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완성된 모습의 경제 모형으로서 갖추어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저희가 경제학과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 경제학자들이 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경제 수학, 경제 통계학, 뭐 수리 경제, 계량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어떤 그런 어떤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리적인 아이디어를 수리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통계도 분석해가지고 실제 그 이코노믹 데이터들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모형을 만들었단 말이죠. 모형을 왜 만드나요? 왜 필요하죠, 모형이? 그냥 말 잘 하거나 어떻게 설명 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로 하려고 그러면 중원부원 말도 많아질 거고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한 데 있었을 때 내가 경제 시스템의 어떤 모습을 갖다 묘사한다고 할 때에 모든 변수와 모든 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팩터들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되는 어떤 모습이 세상에게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한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모형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강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말하자면은 반드시 뭐 수학으로 표시가 되고 수식으로 설명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리적인 형태를 취하고서 있는 상태에서 뭔가 꼼꼼하게 논증이 되어야지만이 이 모형이 말하자면 믿을 만한 모형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리적인 요소가 배제된 어떤 경제에 대한 담론들은 공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경제에 대해서 뭐 한두 마디 해보세요. 그럼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해요. 집값이 어떻고요, 주식이 어떻고요, 외환이 어떻고요, 트럼프 어떻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말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민의 실업률을 낮추고 싶어요. 뭐 실업자가 많은 나라가 행복할 리가 있나요? 아마 정권을 잃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는데 급여에 대해 가지고 내 하한선을 갖다가 나라가 설정을 딱 해가지고서 일을 하기만 하면 얼마 이상은 받아야 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최저연봉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고용에 대해서 이제 고용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좋은 어프로치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러한 식의 어떤 정책적 시도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걸 갖다가 아무런 숫자나 아무런 근거 없이 말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싸운다 그러면은 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하는 경제학자 있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갖다 높여야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다 보면은 더 많이 쓸 거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이 높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을 갖다 향상시켜야 된다. 그것이 경제 긍정적일 거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 있다 치자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on the other hand. 그러니까 반면에 노동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인위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물론 임금을 더 드리면 되죠. 물론 그러면 되는데 다른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채용하지 않고 뭐 커피 로봇을 갖다가 대신 사온다든지 캐셔를 고용하지 않고 키오스크 알죠? 키오스크 도입해가지고서 자동 주문을 받는 형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가격 경쟁력 유지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러한 것이 더 우세하다 그러면 인위적인 소득 향상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하고 임금 레벨은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로써 서술되는 두 가지 세계가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실은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건데 의견은 두 개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중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수리적인 경제 모형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의 많은 부분들을 갖다 생략하는 측면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의견들이나 상충되는 모형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서로 싸울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혹은 모형이 이게 잘못 기술된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혹은 모형을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이런 걸 더 하면 어떨까요?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증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이 말하자면 세상에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료들이나 정치인들도 뭐 주관적이고 막 이렇게 규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정책을 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식의 어떤 합리성 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학 공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후로도 좀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변수 그럴 때는 이제 숫자가 막 변하는 숫자예요. 말 그대로 베리어블 한 겁니다. 숫자 변하는 거, 뭐 가격, 이윤, 수입, 비용, 국민소득, 소득 뭐 이런 것, 소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 데이터들이고 경제 변수예요. 근데 이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라 그러는데요. 내생 변수는 endogenous variable 그러고 외생 변수 exogenous variable 이렇게 부릅니다. 모의그룹 엑소도 아마 이게 엑소에서 왔을 거예요. 어쨌건 내생 변수 그랬을 때는 모형 안에서 솔루션이 나오는 변수를 보통 내생 변수라 그러고요. 외생 변수를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 변수의 성격에 따라서 내생 변수, 외생 변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 경제학자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수들이 수식에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 그러면은 보통은 그 영문 단어에서 첫 글자를 따서 써요. 그 price다 그러면 P, 그다음 수량 quantity 그러면 Q, 뭐 revenue다 그러면 R, cost 그러면 C 이런 식으로 첫 글자 따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갖다 세팅해 놓고 모형을 만들어요. 내생 변수, 외생 변수 얘기를 좀 드려보면 만약에 18학번 경제학과 학생 홍길서 양이 있다 쳐요.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해. 19년도에 가을학 성적우수 장학금 수상자예요. 아마 장학금도 받겠죠, 올해.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그 대견한 아가씨예요. 그래서 올해는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고 알바를 좀 뛰고 장학금을 하면은 대충 학교에서 자기 쓰는 돈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그 홍길서 양의 어떤 그 소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한번 간단하게 세워봅시다. 고막기 소득 인컴을 갖다 저희가 I라고 놓고 그다음에 시간당 알바비를 W라고 합시다. hourly wage죠. 그다음에 너무 일을 많이 하면은 그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0시간만 공부한다 쳐요. 임의로 정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 줄 거예요. 스칼러십은 S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는 것처럼 I는 100 곱하기 W 더하기 S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홍길성의 어떤 인컴에 대한 어떤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알바 사장님이 주는 어떤 임금 W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한 변수는 아니죠. 위에서 정해준, 말하자면 사장님이 정해준 변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경제학자들이 이게 외생 변수예요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첨자를 붙여요. W0 이런 식으로 0을 딱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표시가 나게 말하자면 이제 하첨자 제로가 붙으면 이제 제로 시점, 현 시점에서 이제 주어진 값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들어올 거 정해져 있고, 그럼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는 거죠. 말하자면 현 모형에서는 알바비에다가 근로시간에다가 장학금 더하면 나오는 어떤 일종의 내생 변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만약에 홍길서 양이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뭐 핸드폰 바꾸고 싶다라든지 뭐 노트북 사고 싶다든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아가씨가 어떤 식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고민하다가 페이가 좋은 알바 자리가 또 나왔어. 그러면 W가 이제 더 이상 고정이 아니죠. 그럼 W가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W가 또 변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임금 W가 또 내생 변수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에 따라 가지고서 내생 변수랑 외생 변수. 한편에 이제 상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constant라 그러고요. 뭐 일상 속에서도 뭐 이것은 변수다, 이것은 상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숫자가 변하지 않는 숫자. 예를 들어서 S.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모형에서는 장학금은 이미 받을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S, 컨스탄트는 이제 변하지 않는 거다. 모형이 어떻게 세팅되든지 간에 이제 받기로 정해진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 변하지 않는다 해서 상수라 그러고, 보통 변수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다가 줄을 하나 찍어가지고서 이제 S바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아, 이거 상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S바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모양의 식으로 바뀌면서, 아하, 이게 지금 받을 돈은 S 정해져 있구나. 라는 정도의 감각으로 이제 이 모양을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개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코에피션트라는 개념인데요. 상수랑 변수가 결합한 형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텐데요. 상수는 뭐 안 움직인 거 변수는 변하는 건데 그럼 둘이 합쳐놓으면 변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이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100시간 동안 알바 시간을 내가 고정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아까. 그래서 근무 시간을 갖다 우리가 t라고 칩시다. 타임에서 t를 떼왔어요. 그럼 이제 모형이 말하자면 i는 tw 플러스 s란 말이에요. 모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100시간 동안 알바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은 이게 뭐 장학금처럼 외부에서 고정돼 갖고 주어진 값도 아니고 사실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알바 더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t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변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tw라고 하는 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가지고서 보통은 변수 상수랑 좀 다른 어떤 느낌으로서 이제 개수다. coefficient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이제 그런 걸 t를 내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영어상으로 소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그리스 문자를 쓰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 저희가 사용되는 등식이라고 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식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정의, 그러니까 justice 말고요. define 하는 거, definition 하는 식이 있어요. 그 definition equation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두 개 같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총 이유는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는 R-C랑 같다. 라는 식으로 하는데 요때 이제 보면 등식인데 선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항등식이라고 해갖고 두 개가 항상 같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파이라고 하는 건 R-C로 디파인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우주의 진리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태식, 아이고 한자 틀렸구나. 어쩌면 이제 행태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베이비어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식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가 변화했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식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홍길서 양의 소득은 알바 시간이 늘어나거나 알바비가 움직이거나 뭐 이러면 소득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움직였을 때 또 다른 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행태식입니다. 그래서 behavior equation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경제 모형에서 다이내믹스를 갖다가 설명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조건식이에요. equilibrium condition 그래가지고서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정의는 뭐는 뭐야 라고 define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태식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가 워킹해 라고 이제 다이내믹스 설명한 거다 그러면 균형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런 식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저축이 남았어요. 그 저축만큼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균형 상태라고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균형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할 적에 그럴 때 말하자면 S는 I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 놓는 거죠. 말하자면 S는 I와 같다라고 디파인을 하는 게 아니고 S랑 I랑 같은 스테이터스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균형 조건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경작에서 쓰이는 정식, 그 등식은 정의식이 있고 행태식이 있고 균형 조건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체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아마 학생 때도 배우셨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제 데이터들도 결국은 수리 경제학에서는 숫자를 가지고서 뭔가 지지고 복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숫자에 대해서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리 모형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결국 앞에서 보셨던 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에 들어간 변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변수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경제에서 오는 값들일 텐데 이 값이 결국 따져보게 되면 실수들이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볼까요? 정수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수랑 음의 정수로 구성이 될 거고요. 분수는 정수랑 정수를 이제 서로 나눠주면 분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을 갖다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rational number 이러니까 이게 막 인간의 이성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레이쇼에서 온 거예요. 레이쇼에서 와가지고서 비율로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유리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무리수다 이거는 이제 irrational number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나눠서 답이 안 나오는 거 파이나 루트이나 이런 애들은 말하자면 무리수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지게 되면은 그게 실수가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계에서 만날 수 있는 실제 하는 숫자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경제학을 더 공부하시게 되면 경제 수학을 더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음수의 제곱근이 이제 허수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수리경제학 가시면 이제 배우는데 보통 이제 그 하이 오더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고개 미분 방정식 같은 이제 그런 거 배우실 때 이제 하는 건데 우리 그 지금 요거는 약간 우리 경제 수학 약간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실수를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요번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은 결국 수리경제학과 비수리경제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경제에 대한 담론을 함에 있어가지고 수리적 지식에 근거한 어떤 수리경제학이 있고 완전히 언어에 의한 어떤 비수리경제학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통계학에 근거해가지고 실제 경제 데이터로부터 어떤 지식을 뽑아내가지고서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 찾아내는 걸 저희가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리 경제학하고 좀 구분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어떠한 그런 그 논리, 경제에 대한 어떤 나의 뷰, 그런 것들은 이제 논리에 담아서 수학의 언어로서 표현을 한 다음에 실제 경제 데이터를 통계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서 갖고 와서 두 개를 컴바인 하면은 그게 이제 경제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경제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뭐는 뭐라고 하자라고 디파인하는 정의식이 있고 얘가 이렇게 되면 쟤는 저렇게 돼 라는 식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보여주는 행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항상 어떤 균형을 찾아간다. 뭐 소비와 지출이 균형을 이루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그 경제학자들이 찾는 이상향 같은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스테이터스 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것 갖다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균형 조건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말하자면 경제학의 범주 안에서 경제학의 언어로서 묘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를 갖다 실제 채우는 것은 실수의 범주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네, 그래서 준비된 내용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세션을 저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1주차 하다 그러면은 이러한 유의 세션을 세 번을 이제 저희가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 시간을 마친 이후에 저희가 랩업 세션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를 마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쉬고 나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